해보고 싶은 게 왔는데 안 하면 계속 후회할 거야. 더 다양한 경로를 알아보고.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고 10년 전이니까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 우리가 빛을 성공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좋아하는 일 하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고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셋이서 좀 공통점이 미대 편입을 했잖아. 이 실기나 포트폴리오 준비는 어떻게 했어? 1학년 때부터 그냥 바로 편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입학을 했어. 왜냐면 재수는 너무 하기 싫었고 나는 그림 그리는 거는 계속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 근데 수능 공부를 그게 나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재수는 안 되고 그냥 붙은 데 아무 데나 가고 학교를 다니면서 편입 준비하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들잖아. 처음에는 방학쯤에 한 2, 3개월 정도만 집에서 가까운 편입학원을 다녔어. 운 좋게 나는 예비번호를 받게 된 거야. 나는 그거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사실 학원에 다닌 것도 있었어. 왜냐면 나는 입시미술도 했었고 그래서 굳이 기초부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막바지에 들어간 건데 근데 이제 예비번호를 받으니까 내가 좀 가능성을 본 거지.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다음 해에 좀 더 합격률 높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 5월부터 홍대에 있는 실기학원에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때는 완전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 완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초반에 6개월 정도는 내가 미대 입시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부모님한테 좀 손 벌리기가 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고 공부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약간 꿀팁은 손님이 많이 오지 않는데 알바를 만약에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몸 쓰고 힘든 거 절대 하지 말고 체력이 안 돼. 그거 하면은 학원을 다니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집중이 안 돼.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독서실 총무 독서실 총무라든지 뭐 도서관 뭐 이렇게 만화방 그래서 난 거기서 이제 디자인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녔고 학원에 갔을 때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자습실 무조건 여는 거 내가 하고 나갈 때도 문 닫는 거 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포트폴리오는 패디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요령껏 해야 되는 게 일부러 그래서 약간 뭐랄까 테일러링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고 패턴 안 들어가고 컨셉도 좀 아트웍스러운 걸로 해가지고 그냥 케이프 이런 거에다가 내가 이제 직접 페인팅 하거나 뭔가 이렇게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뭐랄까 컨셉추얼하게 그 당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는 할 수 있어서 무드보드랑 그 다음에 페이지 작업 이런 거는 다 디지털로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못하는 분야였어서 좀 더 절실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거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포트폴리오에 의상 제작은 직접 한 거야? 다 다 모델도 내가 했어. 와 포토샵의 힘을 빌려서. 왜냐면 내가 그 당시에 디지털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포토샵을 웬만하면 그냥 내가 보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했었고 무드보드도 다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 직접 모델을 하거나 뭐 카메라를 좋은 걸 사야 된다든지 그 업체를 꼭 써야만 합격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오히려 나는 그게 더 이질적이라고 생각해. 너무 과하게 전문성이 있으면 학생 작품 같지 않은 느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마추어스러운 그걸 넣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가 능력이 된다 하면은 좀 최대한 해보고 거기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 하면은 완전히 풀로 프로의 힘을 빌리기보다는 조금씩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1학년부터 생각하진 않았고 20살이 되게 나한테는 변의 시기예요. 왜냐면 원하던 대학을 너무 다 상위권을 써서 다 탈락을 하고 추가 모집으로 전문대를 가는 상황이었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막 고통의 나날 그래서 전공 수업도 막 잘 안 가고 10대 때 방황을 많이 했는데 이제 거길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한계를 느낀 거죠. 전문대 졸업장으로서의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치를 이루긴 힘들겠다라는 게 있었고 나도 고3 때 입시를 했었고 나는 예고를 나왔어서 실기는 조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합격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학사 편입을 했고 조금 안전하기 위해 학사를 따려고 해서 학사 따느라 좀 학원은 늦게 갔지. 학원은 9월에 갔는데 그 전에는 학사 따고 자격증하고 알바 계속하고 근데 이제 딱 가면은 사실 교실에서의 흐름이 좀 보이잖아. 선생님의 취향이나 약간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아
좀 잘하는 그룹 안에 섞여서 해야겠다. 처음부터 실기 테스트가 우리는 있었어. 그래서 되게 빡세게 막 하반기에 왔으니까 수업 때는 다 실기만 하고 포트폴리오는 거의 개인 작업으로 우리는 했어가지고 포포를 사실 알바하면서 하느라 막 엄청 집중하지 못해서 기존에 했던 거 전적대가 패디과여서 그 패디과 했던 과제물이랑 졸전이랑 일했던 거 좀 녹여내는 포트폴리오 그 당시 할 수 있는 건 그냥 밤새서 다 하고 실기도 손이 되게 막 마음이 급해서 엄청 빠르게 무조건 일단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게 실기장에서 표현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같은 소재여도 빠르게 되는 기법 위주로 고3 입시한 친구들은 그게 좀 루틴화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막 족보처럼 내 스스로 내가 자주 쓰는 컬러 주제에 맞는 뭐 이런 매칭들 미리 다 해놓고 아예 딱 실기장에 들고 가고 시험 전에 넣어놓고 그때는 나는 마지막 입시라 생각을 하고 다 썼거든. 그냥 쓸 수 있는 거 중에 상향 지원도 하지만 조금 중위권도 같이 하면서 다 투자해서 모든 걸 쏟아내는 입시 다행히도 그 당시에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대 편입 재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텍스타일과 2학년 다니면서 패션 일러스트랑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텍스타일과다 보니까 의상 제작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첫 해에는 그냥 나도 패션 드로잉이랑 콜라주를 하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패션 디자인과를 지원을 하는데 의상 제작을 직접 하는 거를 넣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떨어졌고 불합격을 해서 이제 바로 재수를 할 수가 없어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미대 편입만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학원을 다녔어. 나도 4월인가 5월 정도에 홍대 쪽에 이제 편입학원을 갔고 그래서 거기에서 실기랑 이제 포트폴리오를 했는데 그때는 내가 봤을 때 패션 디자인과를 지원을 하니까 아무래도 직접 의상 제작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전이랑 오후에는 미싱학원을 다니고 저녁 타임에는 이제 편입학원에서 실기를 위주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오전, 오후, 저녁을 꽉꽉 채워서 실기랑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 나도 학사를 준비를 하다가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준비를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시험에 떨어졌어. 어려워. 뭐 인강도 들어야 되고 실기도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다 못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막 울고 막 떨어져서 어떻게 저쩌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일반으로 붙어서 이제 가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도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 단국대가 영어를 볼 때였어가지고 막 지하철에서 편입 영단어 막 달달 외우고 막 하여튼 그때 당시가 가장 뭔가 몰입을 해서 제일 열심히 했던 인생에서 모든 걸 쏟아놓은 졸업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편입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되나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있는 걸 다 갖고 오거든. 일단 다 갖고 와서 그 안에서 좀 더 디벨롭하고 이런 편이라 졸점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좋죠. 과제든 어떤 대외 활동이든 자격증이든 공모전이든 졸전이든 다 무조건 좋은 화질로 사진을 다 남겨놓고 맞아. 그 화질로 데이터로 만들어놔라. 편입이나 대학원이나 다른 거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다 좋은 상태로 남겨놔라. 과제 어떻게 쓸지 몰라도 다 그냥 맞아. 과정 찍어놔라. 보관 잘해놓고. 찾으려면 없는 친구들 진짜 많고. 맞아. 그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한 걸 정리를 맞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성적이 안 좋으면 다른 거라도 해야 돼. 영어를 성적을 토익을 고득점을 따든지 그래. 대외 활동을 하든지 인턴을 하든지 그래. 하다못해 자기 뭐 창업을 해서 뭐 쇼핑몰이라도 1년이라도 뭐 해보든지 그래. 아니면 인플루언서라고 하든지 하든지. 유명하든지 그러니까 어. 뭘 해야지 그냥 약간 이도저도 아니게 시간만 갔는데 조급하면 실기를 엄청 잘하든지 그래. 뭐든 하나라도 특출력이 있어야 돼. 일반이랑 학사 중에서 왜 학사를 선택을 했어요? 쓸 수 있는 게 더 많고 고를 수 있잖아. 학사가 있으면 일반도 쓸 수 있고 맞아. 학사 중에 고를 수 있고 경쟁률도 좀 더 낮고 맞아. 예비도 좀 더 빠지고 맞아. 하니까. 그러면 학사로 지원을 할 때 대학원이랑 대학을 둘 다 썼어? 네, 둘 다 썼어. 둘 다 썼어. 마지막 입시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안 되면 대학원이라도 대학원 가자. 간다. 그 당시에는 막 취업 생각 이런 건 나는 많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약간 지금의 나를 벗어나려면 업그레이드 시켜야 뭔가 되고. 어디든 가야 돼.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대학원을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는 좀 어쩔 수 없었어. 맞아. 뭔가. 지푸라기라서 없는 심정. 편입 아니면 대학원
대학원이라도 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학원도 가봤으니까 맞아. 절대 그런 맞아.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를 더 추천을? 지금은 그때랑 너무 다르고 그 당시에는 학사가 확실히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 학사도 어려워. 자격증마저도 속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서 나는 그래서 1학년부터 생각을 해서 그냥 미리미리 그때부터 자격증을 다 아. 해놨어. 합쳐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지 않게 그냥 학점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다 따놓고 여건이 되면 하는데 내가 1년 안에 꼭 해야 되는데 나처럼 학사도 따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뭐도 해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야. 이럴 바에는 실기나 포트폴리오에 올인하는 게 낫고 여건이 좀 괜찮고 시간이 괜찮아서 다 투자할 수 있다 이러면 뭐 개인의 선택이죠. 가장 힘들었던 거랑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게 힘들었다기보다는 그 학원 안에서 느끼는 경쟁의식 이런 게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서 그 고등학교 때 입시 미술을 했을 때도 사실 그런 게 좀 큰 스트레스였는데 편입은 경쟁률이 더 높으니까 더 크게 이제 긴장이 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편입실기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린다고 붙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림을 잘 그려서 붙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누구도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도 별로 마음이 편치 않고 지적을 받아도 그럼 더 편치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계속 위암도 걸리고 장염도 걸리고 스트레스성으로 걸릴 수 있는 병에 다 걸렸던 것 같아. 그거를 혼자서 극복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왜냐면 내가 마지막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등하원을 하다 보니까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는 홍대에서 자취를 했는데 거기에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아파도 뭔가 챙겨줄 사람이 없고 그게 조금 많이 힘들었었지.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나의 방법을 엄청 찾았던 것 같고 처음에는 막 노래를 듣고 라디오 이런 거를 맨날 들었었어. 왜냐면 너무 외부랑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라디오를 아침마다 들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나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할 때 이제 내가 종교가 없다 보니까 책을 보면서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해주는 그런 책이나 마인드 컨트롤하는 책을 맨날 봤어. 그러니까 많이 안 보고 하루에 한두 장씩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루틴화 돼가지고 나 자신을 좀 잡고 버틸 수 있는 그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나는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맞아, 내가 맞아. 뭘 하든지 할 수 그 있다. 힘으로 해내는 것 같아. 가장 힘든 건 사실 뭐 심리적으로 불확실한 거에 내가 올인을 하는 거니까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서움,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일을 하면서 했었거든. 아르바이트를 11월까지 하면서 했었어. 그러니까 특강을 못 듣기도 했어. 학원에서 분위기가 특강을 안 들으면 조금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 해서 오히려 적은 시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내. 정규 수업만 거의 듣고 했었거든.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했지. 왜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한 반에 30명이고 되게 많잖아, 학생들이. 근데 이제 이 친구는 특강도 안 오고 정규 하루에 오전 타임만 딱 오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더 해서 더 어필을 하고 우리가 강좌를 해봐서 알지만 입시 막판에는 좀 잘하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잖아, 잘 가는. 약간 그 안에 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더 해가고 했었고 난 이제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눈을 좀 많이 낮춰서 중위권도 많이 쓰고 대학원도 또 그래서 좀 이렇게 걸어둔 것도 있었고 나는 좀 자극이 되는 성공 문구들 자기계발서에 나올 법한 그런 문구들을 계속 복기를 했어. 이 고통은 내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나는 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되새김을 하고 하루에 해야 하는 리스트,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 끔 치면서 나도 그런 거에서 약간 위안을 그래 나 오늘 거 했어 약간 이런 식 최대한 그냥 달래면서 했지 뽁이 아니고 위안을 하면서 그냥 결국에 끝까지 가는 힘인 거지. 나는 또 대학원 합격이 빨리 나오잖아. 그래서 막판에 좀 고민도 많이 했어. 그냥 이 입시가 한 2달을 더 해야 되는데 요게 드는 돈만 해도 몇백이고 학교 입시 원서도 한 군데 10만 원 이상이잖아. 맞아. 많이 쓰니까 그것 또한 돈 1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나는
알바하면서 막 빚내면서 막 했었거든.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근데 이왕 시작했어. 나도 똑같이 불안하고 처음에 입시를 할 때는 2학년 재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막 도망다니고 맞아. 팀플 같은 거 할 때 좀 친구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학원에 가면 또 100% 숙제를 못 해가니까 첫 해에는 뭐 학교도 애매하고 학원에서도 애매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불안했던 거가 진짜 큰 거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학생으로 갔는데 이게 내가 어디에 소속된 학생이 아니고 회사원도 아니고 진짜 어느 대학생도 아닌 그냥 입시생이고 재수생이다 보니까 난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런 소속감이 좀 없었던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잖아. 그래서 막 뭐 쇼핑도 하고 싶고 옷 좋아하니까 예쁜 옷도 입고 막 놀러 가고 싶고 하는데 이제 나의 생활은 계속 이제 학원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나도 다이어리에 막 이렇게 적어가면서 막 찍찍 긋기도 하고 뭐 선생님 평가 같은 거 있으면 그 적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자습실 가 연습하려고 하고 좋아하는 학교에 로고를 막 프린트해가지고 그거 필수였잖아. 책상에다 붙이고 막 물통에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걸 막 붙이면서 나 여기 학교 갈 거야 라고 했던 그런 게 되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나는 뭐가 좀 도움이 됐냐면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일단은 1년 동안 하라는 대로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냥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먼저 합격을 했을 때 대학원을 안 가고 학교 시험까지 끝까지 해본 거를 후회를 안 해요. 후회 안 하죠. 근데 막 편입이 만약에 다 떨어졌으면 후회했을 수도 있는데 붙어서 이제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쵸, 해보는 그쵸. 경험이 남았으니까 어쨌든 맞아. 내가 도망친 건 아니니까 맞아. 그 상황에서 끝까지는 완주를 했으니까 물론 뭐 결과가 지금이랑 달랐으면은 좀 아쉽다 이 정도지 내가 그거를 끝까지 입시를 다 치러서 이 고생을 하네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해나가기 위한 연습 같은 거잖아.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거를 끝에서 중단한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뭘 해도 그 도망갈 것 정도까지밖에 같아.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꼭 내가 결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에 있을 것들의 과정을 미리 예행 연습한다는 느낌이죠.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미래 편입을 또 할 건가요? 다시 20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아니 20대? 10대부터 했대? 일단은 수시 정시에 최대한 올인해가지고 그때 왜냐면 나도 상향을 했던 것도 있고 그때 내가 선택을 조금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이어진 거니까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빡세게 할 것 같고 실기로 보는 학교보다는 다시 돌아간다면 일단 비실기로 보는 학교 위주로 넣어볼 것 같아. 그러면 하나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잖아. 내가 좀 힘들었던 거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이게 힘들었어서 좀 지쳤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다시 편입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는 실기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영어에 집중하거나 그렇게 해서 편입을 할 것 같아. 이게 20대로 돌아가는 게 지금의 뭔가 노하우나 막 이런 게 있으면 또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아도 되지 않나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젊으니까 추진력도 있고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으니 다른 걸 또 도전해봐도 좋지 않나 싶고 진작에 더 전략적으로 좀 했을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로 이렇게 했던 거지만 지금 돌아가 보면 좀 많이 힘든 입시긴 하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사실 다시 하라고 하면 이걸 또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몰랐으니까 했던 거 같고 맞아. 살다 보면 되게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 당시엔 그걸 몰랐어. 맞아. 그냥 무조건 학교만이 정답이다라고 했던 거 좋은 같아. 학교를 가야 하는 게 정답이다 생각했지만 또 이거를 근데 학생들한테 말하면 좀 사실 체감이 안 되잖아. 그치. 우리는 좀 아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한테는 그게 일단 전부일 때니까 이게 우리가 가치관이 좀 변하는 것 같아. 그 당시엔 좋은 학교가 나의 이거를 대변한다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학교보단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고 그거의 하나의 그냥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근데 또 뭐 20대 가면 또 아니겠죠? 마음이 이게 10년 전이니까 너무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 바뀌었어. 지금 시기에 내가 20대가 된다면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많은 길이 선택을 많아. 해볼 것 같아. 왜냐면 그만큼 편입 문이 너무 좁아졌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더 분야가 많아졌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실제로 지금 뭐 인플루언서의 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정보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그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아니고 패션 맞아. 학원이나 패션 소규모 작업실도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런 곳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학교 교육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교육들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받아볼 것 같아. 나는 20대 때 해외 생활을 못 해본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어서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뭐 그때 당시로 돌아가도 다시 유학을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단기 어떤 코스라도 알아본다든지 되게 더 다양한 경로를 알아보고 나 면접 때가 배화여대였는데 거기가 졸업하면은 졸업생들한테 그 해외 취업 연계 같이 좀 해주는 게 있었거든, 미국으로. 그래서 거기 어떤 선배가 그 당시 잘 즐겁게 노는 선배였는데 거기 어떻게 잘 가서 정규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잘 적응을 해서 아예 미국에서 그냥 생활을 지금도 하더라고. 이런 도전이 또 다른 기회가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안에 고충은 있겠지만 맞아. 아 저런 길도 있구나. 지금도 우리가 입시를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젊음의 뭔가 열정을 하나에 올인해서 성취를 이루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꼭 입시가 아니어도 된다. 맞아. 어떤 다른 거에도 상관은 없다. 우리가 입시를 성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걸 수도 있고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아. 편입을 한 거에 대해서. 맞아. 나는 약간 그런 학력에 대한 뭔가 갈망 뭔가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약간 대학원도 좀 필요했었고 누군가는 학력 상관없고 나는 내가 재밌는 거 하면 되고 다양하게 경험하는 게 좋다 하면 굳이 학교가 아니어도 되는데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이런 갈증이 있을 것 같다 이러면 도전해봐도 좋고 맞아. 근데 그게 꼭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일을 하다가 해봐도 되고 오히려 일을 해보고 이제 내가 이 일 말고 다른 걸 또 해보고 싶다 하면은 편입이라는 제도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하니까 진짜 다양하게 경험해보면 좋죠. 사실 우리가 하는 게 뭐 정답은 아니니까 맞아. 10대와 30대의 패션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냥 무작정 디자인이 예쁜 옷이 좋은 옷이고 그게 패션이다, 유행이 패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쇼핑도 맨날 그냥 스파 브랜드나 인터넷 쇼핑몰 그냥 원하는 거 그냥 그때그때 사가지고 입고 안 입으면 버리거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유행보다는 그냥 내가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클래식한 스타일이 결국에는 좋다라고 나는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런웨이 패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전에는 미래지향적인 거 앞으로 나올 그런 패션들 그런 뉴 시즌 패션들을 많이 보고 그런 게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뭔가 하나의 브랜드? 그 브랜드의 뭔가 역사?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이었을 때는 패션을 그냥 진짜 미적인 요소로만 봤다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아 이래서 이걸 배우는구나 싶은 게 너무 많아. 교과목, 옷의 구조에 대한 거나 이런 패션의 역사에 대한 거나 아니면 소재나 뭐 컬러나 이걸 되게 다양하게 배우잖아 학교에서. 패션이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그 당시엔 잘 몰랐다. 엄청 깊은 분야인 거를 그 당시엔 그냥 멋지게 막 디자인으로 보여주면 되지. 근데 이 디자인에 사실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만 좀 이해했던 게 강의를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 좀 눈에 보이고 학생들한테 기본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꼰대가 될 수밖에 없어. 맞아. 약간 좀 원하는 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타락되는 걸 원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걸 하려면 이걸 꼭 해야 되는데 건너뛰기 힘든데 기본기를 강조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때도 우리가 아 이거 왜 배워야 맞아, 돼 맞아. 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다 배워둬야지 좋은 거 코어야 코어. 완전 기본. 안타까운 게 학생들이 지금 막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원하는 대학교를 가든 아니든 회리과를 일단 간 거잖아. 그때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제끼고 뭔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각 분야마다 뭔가 내가 관심이 없는 거더라도 교과목에 집중해서 다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다.
20대 때는 그냥 여기만 봤다면 어. 우리는 사실 지금 여기로도 보고 여기로도 그치, 보고 막 그치. 다양하게 안에 들어가서도 보고 하니까 이 분야가 진짜 엄청나게 넓고 깊은 분야라 이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존경스럽고 그 패션 안에서도 되게 많이 나뉘잖아 세부 분야가 맞아. 엄청난 곳이다 여기는. 나도 20대 때는 그냥 뭔가 튀고 싶고 머리도 막 오렌지색하고 그래? 상상이 안 나. 여기에 어깨에 체인을 달고 다녔어. 체인을 달고 다니고 막 여기에 막 구멍 뚝뚝 뚫린 유니크한 옷들 찾아 입고 하다가 이제 30대가 되면서 오히려 진짜 얘기했던 대로 더 클래식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또 내 라이프 스타일이 막 어디 페스티벌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진짜 작업실에서 일하고 업무하기 편하고 동대문 시장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편안하고 내가 삶에 이제 필요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예전에는 그냥 딱 옷만 딱 봤다면 지금은 내 생활에도 맞고 내가 입는 옷이 여기가 어떻게 나한테 오게 됐지? 이 옷은 왜 탄생하게 됐지? 하면서 브랜드를 또 찾아보는 재미가 있더라고. 정말 깔끔하게 단정하게 이제 출시된 옷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아무리 옷이 디자인이 심플하고 뭐 하더라도 얘는 그렇게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와 진짜 분야도 넓고 공부할 게 진짜 끊임이 없겠다. 패션 진로에 대해서 고민 중인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패션은 단순하게 정의하기에는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 내가 그냥 단순히 내 옷 코디하는 게 좋은 건지, 다른 사람들 옷 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디자인 하는 걸 좋아하는지, 재봉틀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진로의 갈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다 들어봐야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관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패션이라는 게 일단 겉보기에는 단어만 들었을 때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거랑은 정말 정반대의 일인 것 같아.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체력이 많이 들고 나를 꾸미는 거를 놓아야지 뭔가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뭔가 실기나 뭐 미적 감각 이런 게 좋아야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시대를 읽는 그런 눈도 있어야 되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 답이 정해진 게 아닌 거다 보니까 더 배워야 할 게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좀 더 뭐랄까 민감하고 예민하게 돼야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림 그리고 뭐 배우고 이런 거는 기본인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디지털적인 거, AI, 인공지능 이런 게 좀 더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나 아니면 사회 전반에 있어서 관심이 좀 많아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단순히 멋져 보여서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실망하기도 좋은 맞아, 분야이기 맞아. 때문에 조금 더 미리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그 분야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지도 보거나 디자이너 다큐멘터리도 너무 많고 넷플릭스 같은 데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디자이너 아니면 디자인과 학생들 브이로그 이런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꼭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신중하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최대한 몰입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과 내가 조금 어렵지만 도전해볼 수 있는 것과 내 꿈이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어요 이런 거면 좀 되게 현실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좀 짜야 되는 것 같고 그거를 사실 학교에서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좀 플랜을 짜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근데 이게 나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수업을 들어서도 올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디자인을 봤을 때 어떤 영감을 받는지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딘지 뭐 이런 거를 좀 탐색을 하면서 미리미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맞아. 그냥 내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좀 세워보고 내가 원하는 게 기업에 소속이 돼서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의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디자인이 아니면 코디를 하고 싶은 건지 기타 등등 다양하니까 경험을 해보면서 나를 알아가도 좋다. 나도 패션이라는 진로를 수업을 하면서 진짜 0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흘러가서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도매업을 하시다가 이제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진짜 좋다면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게 실무든 교육이든 일단 해봐야지 아는 것 같고 패션 쪽에서도 뭐 그래픽, 뭐 소재, 컬러, 그림 뭐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일단은 경험을 해보고 나랑 맞지 않는 것들이랑 맞는 것들을 좀 판단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계속 그냥 공부를 하면서 나를 알아가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왔어.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왔는데 이걸 안 하면은 계속 후회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도전을 해보되 그거에 대해서 망상을 갖기보다는 계속 도전해보고 공부하고 깨지고 해야 이게 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지금 30대가 넘었음에도 계속 하고 싶은 게 계속 바뀌고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나를 틀 안에 가두지 않고 계속 뭔가를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정답은 아니라 맞아. 그냥 듣고 정답은 참고하시고 아니라서. 본인의 어. 선택에 본인의 결과를 맞아. 책임지시고 맞아. 나의 선택은 내가 책임